야심한 밤. 이게 웬 동물탈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무언가에 불만이 가득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화가 나도 단단히 난 사람들. 그들의 은밀한 뒷담화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 별걸 다 물어봐요. 퇴근하고 여친이랑 뭐 했냐? 휴가 땐 어디 갔다 왔냐?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거, 언제 결혼할 거냐 물어보는 거. 사생활 그렇게 참견하는 거 보면은 선배들 진짜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쓱 쳐다보시더니 저희 딸하고 손잡고 있는데 아들 하나 낳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아저씨 나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아니 지가 뭔데 내 가족 계획을 세워. 아니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꿔야죠. 뭐 좀 해보겠다고 하면 나 때는 안 그랬다, 예전엔 이랬다,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아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뜨끔하신 분 있으십니까? 나 때는 말이야, 어땠는 줄 알아? 듣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뒷담화 속 주인공들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꼰대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집 세고 말 안 통하는 권위적인 이들을 꼰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다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꼰대입니까? OX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게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이고, 한눈에 봐도 나 꼰대 아니야 란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실제로 어느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고작 2명 정도가 스스로를 꼰대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삶은 꼰대와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작진이 또 다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일명 꼰대 테스트입니다. 하얀색 출발선에 나란히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제작진의 질문에 해당한다면 이 하얀 선을 넘어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선에서 멀어질수록 꼰대 성향이 높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주시죠.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오, 아무도 출발선을 넘지 않으시네요. 어디 한번 계속 지켜보죠.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어이쿠, 참가자들이 우르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내가 제시한 의견을 모차림이나 인사 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내 단점과 약점. 수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출발선에 한 참가자가 남아있는데요. 과연 이분은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참가자도 선을 넘고 맙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의외로 젊은 여자분이 선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별명이 꼰대 누나예요. 이런 능력은 존중하는데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조금 동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권위적인 남자를 가리키던 은어 꼰대. 이젠 그 의미와 대상이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살다 보면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결코 꼰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를 만나 꼰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세대론을 연구해온 전상진 교수입니다. 꼰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본인이 꼰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꼰대라고 하는 이 규정을 나이와 꼭 연동시키는 건 우리들이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혹시 내가 아주 오래전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혹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러한 강요에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선의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꼰대의 자질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꼰대. 이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꼰대들의 특성과 그에 대한 불편함을 비꼬며 풍자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 이면에는 그들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담겨져 있죠. 꼰대들을 향한 따끔한 일침으로 인기를 얻은 이 펭귄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 꼰대가 세계에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자신들의 SNS에 이런 사람을 알고 있냐며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KKONDAE, 바로 꼰대였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소개된 꼰대에 대해 전 세계 많은 이들이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こんばんは、楠田彩子と言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Xin chào, tôi tên là Kim Thoa, tôi đến từ Việt Nam và tôi đã sống ở Hàn Quốc 16 năm. Merhaba, ben Türkiye'den geldim. Salom, mening ismim Fazliddin. Koreyaga kelganimga 3 yildan oshdi. Men O'zbekistondanman. 여러분들은 꼰대라는 말 알고 있나요? 골 때리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골 때리다. 예. 한국 사람들 중에는 조금 유명한 말인 것 같아서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 한국 생활을 제법 해서인지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네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는 꼰대 성향이 없을까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나이를 묻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반말을 한다. 호칭이 놓고 붙여서 불러다가 나중에 몇 살이야 물어보고 내 나이 어렸네 그러면 그때 밥만 나가요. 내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어쨌다. 지금은 야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야 라는 말을 혹시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왔을 때는 진짜 다문화 센터 자체가 없었어요. 시대가 달라서 자기들은 행복하던 거. 내가 왔을 때는 이렇게 안 했다고. 꼰대 성향은 세대와 성별은 물론이고 국경을 초월해 어디서나 나타나는 듯한데 외국에도 혹시 꼰대를 의미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끼리 카팔르? 끼리 카팔르 터키 말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국 문화랑 터키 문화가 비슷비슷해서요. 명절 때 뭐 어떤 친척 집에 갔을 때는 언제 졸업을 하냐, 언제 일을 시작할 거냐, 결혼을 언제 하냐, 애를 언제 낳을 거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頑固 오야지라고 권위적인 남자분들을 완고한 아버지 그런 뜻으로 있거든요. 저희 이슬람 종교가 있어서 종교적으로 어른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아요. 최근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1994년생의 젊은 국회의원이 연설 중 이런 말을 해 화제가 됐었죠. Years old. Yet, right now, the average age of this 52nd Parliament is 49 years old. Okay, Boomer. Okay, Boomer. Current political 오케이, 부모. 자신의 연설에 야유하는 나이 많은 의원들에게 던진 한마디였는데 번역하자면 알겠네요, 꼰대라고 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친근한 관계가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의미겠죠. 권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권위라고 하는 건 힘을 행사를 할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될 때 이것을 권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말하는 권위는 제가 볼 때는 권위 그 자체보다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꼰대를 더 이상 사회가 용인해주고 싶지 않다, 용인해줄 수 없다. 그 부분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납득할 수 없는 권위를 깨고자 하는 갈망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최근 몇 년 새 대한민국 사회의 급부상한 존재 꼰대, 그리고 그들을 꼰대라 부르며 비난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회적 갈등을 영상으로 만드는 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연습실. 영상 촬영이 한창인 듯한데요. 뭐 하고 있어요? 얼른 커피라도 한 잔 내와야지. 멀리서 오셨는데. 커피 석 잔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커피나 타려고 입사한 것이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만 사는 남자 오사남 용디입니다. 여러 동료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며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오사남 용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주로 갈등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 남녀 간의 갈등도 요즘 되게 심화됐고 세대 간 갈등도 전에 없이 되게 심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상태를 우리가 좀 더 유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좀 더 코믹하게 유머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죠. 세대 갈등을 유머로 풀어냈다는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문제는 말이야 꼭 집어 말하자면 패기가 엇부리단 말이야. 꿀꿀이 죽만 먹어도 결단컵 웃음을 잡고 가슴을 펴고 발판으로 달려가 삽자루 들고 막 고속도로 깔고 막 터널을 뚫고 막 사장님 땐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도 쉽게 가고 그랬다던데 우린 미국 석박사도 취업이 안 돼 놀고 막 꼰대 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앞길이 남았고 양쪽의 입장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들어는 보자. 아니 양쪽 입장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편이 갈리기도 했지만 양쪽 모두에게 공감 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곡 없이 그 혐오의 감정을 좀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의 입장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왜냐면 계속 이대로 가면 서로 혐오하게 될 거고 벽을 쌓을 거란 말이에요. 싸우고 부딪히더라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이해의 여지라는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점점 차단해 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 어쩌면 우리는 꼰대라는 단어를 놓고 서로를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 모두는 세대 간 단절이라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었습니다. 가난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굶는 날이 허다했고 지금 사람들은 그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꿀꿀이죽 먹었다고 하면은 엄마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
IMF를 겪은 세대들이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어요. 2002 월드컵이 제일 크거든요. 탄핵. 이건 진짜 촛불 집회 가장 크지. 그쵸.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도 있었죠.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어떨까요? 광장의 그 문화라고 할까? 이게 좀 하면은 우리 나가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응원을 해야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국가에 충성하는 거는 의무였었잖아.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이 도로 정비라든지 강제 동원했거든. 그래도 그걸 강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절대 그걸 가지고 거부하거나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문화를 바꿀 수 없고 사회를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투쟁도 좀 많이 했고. 청원인 것 같아요. 청와대 청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한다. 격동의 한국전쟁에서부터 새마을운동과 민주화 시기를 거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크나큰 사건을 겪으며 한국 사회는 참 빨리 많이도 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 보니 세대 간의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공동체가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개인의 개성이 그닥 존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는 원치 않는 학생이 저를 빠져서 혼자 도서관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왕따 취급하고 그런 문화도 되게 있었거든요. 유행보다는 개성이 더 중요한 세상이죠. 요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제 혼자네? 그런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 직장 내 분위기와 이 상하적인 구조는 사회 흐름의 변화에 비하면은 너무나 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던 문화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세대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집단주의랑 개인주의의 과도기 있어 지금. 너무 섞여 있어요 지금. 과거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우리나라.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 개인주의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꼰대라 칭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과거보다 꼰대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사회가 좀 더 수평화됐다라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에 근거해서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모처럼 톡톡톡톡 불거져 나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꼰대 왕국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체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거보다 사회가 민주화됐고 수평화됐고 좀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갈수록 파편화되어가는 사회. 각 세대가 느끼는 고충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시대였거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우를 받을 만하니까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엄청 고달픈 생활을 했고 예우도 못 받고. 어린 것들이 말이야 어른한테 예의를 갖춰야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무섭다. 88만 원 세대. M4 세대지, M4 세대. 아직 취직 못한 친구들도 있고 결혼 힘들죠. 출산 힘들죠. 육아 힘들죠. 이러니까 집은 또 언제 사나. 소통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소통. 끼지도 못하고 저희도. 그쪽도 우리에게 끼려고 안 하고. 동시대를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길을 걷기에 바쁜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꼰대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요즘 젊은 세대를 분석해 화제가 된 베스트셀러의 저자 이몽택 작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꼰대라는 말이 다 있었지만 지금은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가르침 자체가 그렇게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게 헝그리 정신을 해왔어를 하면 시대상으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가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변했으니까요. 이게 당연히 나 때는 다르죠. 근데 그 자체가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이면 당연히 듣죠. 나 때는 말이야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잘 되더라 그러면 들 거예요. 근데 다 이젠 당연히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미래를 담보 못한 이유가 선배들 봤거든요. IMF 때 한번 전체적으로 잘려나갔다가 다시 2008년 금융위기부터
상시적으로 잘려나가고 지금도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말씀해 모두가 말을 안 할 뿐. 근데 이걸 본 다음 세대는 당연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다 있겠지만 그걸 잘 융합하는 게 저희 이제 모두의 목표가 되겠죠. 세대 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함께 부딪혀 봐야겠죠. 제작진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역의 20대 대학생들과 안녕하세요. 그쪽으로 5, 60대 중장년층의 만남인데요. 반갑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11명의 참가자가 한데 모였습니다. 제작진은 이들과 함께 자유토론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꼰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참가자들끼리 각자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꼰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꼰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적어주시죠. 꼰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 저는 제가 떠오릅니다. 여기 이분들의 답변은 뭘까요? 자, 그럼 한번 들어주시죠. 잔소리 선생님 삼촌? 명절날 이제 보통 꼰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 때는 진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삼촌 세대들이 주로 많이 이루시는 것 같아서 뭔가 자꾸 가르치려 들고 훈계하려고 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좀 했던 말 계속 하시고 했던 거가 생각이 나요. 저는 제가 꼰대인 것 같아요. 제가 꼰대인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좋습니다. 이런 뭐 자기 고백 이런 거 하는 자리고 하니까 예. 저희 아버님이 엄청 고지식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에서 커서 저도 엄청 고지식 하거든요. 이 윗세대, 아랫세대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솔직히 내 미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쓰긴 했어요. 네. 솔직히 꼰대가 좀 남한테 관심이 많고 좀 오지랖이라 해야 되나? 분명히 밑에 사람은 아무리 좋게 말해줘도 그거를 잔소리같이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차라리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서로 무관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엄마 아빠만 키우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키우고 삼촌도 키우고 심지어 동네 어른들이 키웠어요. 때로는 잔소리도 듣고 뭐 꿀밤도 맞았지만 그 안에서 예의도 배우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다른 세대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될 때는? 저희는 어른이 이야기하면 네 했던 세대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에 꼭 왜요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왜요? 이유를 모르면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생활했던 방식과는 많이 달라서 힘들었던 부분이 소통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 윗세대 분들이 하는 말씀이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당연히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이유는 말 안 하고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입장에서 하기가 좀 그렇고 이제 어르신들은 또 거기서 또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남편 세대는 정말 가족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가 힘들면 이제 하소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그것도 못 참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얘가 이직하는 과정이. 결국은 지가 이제 해갖고 노력을 해서 이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시간을 못 기다려주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가. 어른들보다는 형이나 약간 그래도 조금 나이 차이가 적은 그런 세대가 좀 더 저한테 멘토로 와닿더라고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최신판? 그래서 좀 더 공감도 잘 되고 제가 느끼기에도 와닿고 실현 가능성도 있고. 그 꼰대의 말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꼰대라고 지칭하지 않는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시고 저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한 번 정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차이가 정말 팽팽한데요.
이들의 간극을 좁히기란 힘든 걸까요? 지금 시대에 젊은이가 됐든 늙은이가 됐든 나름의 어떤 삶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삶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서로 잘 알아채지 못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소음들이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이를테면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들을 보는 것도 전 반대를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기성세대 혹은 어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을 요즘에 맞게 풀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불편한 질문을 하는 건 나를 혼내거나 꾸중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나름의 여유. 이런 것들이 전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덧 토론의 막바지. 두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특별한 미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꼰대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건데 자유로운 방식으로 꼰대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국의 권위가 대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구닥다리 꼰대 같은 생각이 되어버렸는데요. 1인 미디어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방송을 하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번 미션은 그런 변화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영상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꼰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멋진 영상 만들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꼰대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참가자들. 지금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일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감의 자세일까요? 심리상담 전문가 권수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연령이든지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소통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고생한 것을 좀 강조해서라도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담는 그릇이 방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공감을 잘하려고 하면 내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대신 내가 느끼기에는으로 바꿔보라고 제가 그래요. 이렇게 감정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그냥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지금 많이 이제 뭐 학교 교육, 또 요즘에 이제 기업 교육에서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떠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대 간 갈등의 중심에 선 꼰대. 이제는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그 벽을 허물어갈 차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어느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이분이 기업의 대표 김수우 씨입니다. 우리 쪽 일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엑서비션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보통 국제회의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이곳의 업무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둘러볼까요?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회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30대의 젊은 파트장 정소영 씨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의 얼굴도 참 앳되어 보이네요. 기획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나이대가 젊은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보다는. 요즘 보면 막 꼰대, 이런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슈가 많은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좀 다들 비슷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조금 다른 회사보다는 덜 하지 않나. 이런 조금 관계도 조금 다 수평적인 것 같고 그런 건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과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들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20대에서 30대 후반 나이가 되면서 직장 내에서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기업에 나이 많은 직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얼굴들도 곳곳에 보이는데요. 이들은 요즘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욕도 먹고 안 되면은요 정말 그 쌍욕까지 먹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랬다가 큰일 나죠.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 그렇게 소통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평소에 자주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딪힌다는 표현이 뭔가 의견 충돌이 아니라 자주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기업인 만큼 소통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전 직원 회의가 있을 때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함께 한다는군요. 먼저 빨리 가고 유도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입시가 언제? 각 파트별로 이번 주 업무하고 지난주 업무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그리고 전 직원한테 묻고 싶은 10초 스피치, 10초 동안에 답을 얻는 이런 코너도 마련해서 주간회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초 스피치라.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10초 스피치는 평상시 같이 식사를 하는 파트 그룹들이 있잖아요. 한 끼 식사에 한 명을 찍는 거예요. 다른 그룹, 다른 파트,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어려운데? 61세 되신 우리 그 이사님부터 시작해서 22살 인턴까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턴 사원이 됐던 이사님들이 됐던 간에 공평하게 10초 동안 우리가 평소 때 궁금했던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능력도 기르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그 같은 회사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동료라는 의식도 가질 수 있게. 의견 사원님 뵙겠습니다. 술을 잘 먹을 것 같다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20대 생각을 알고 싶어요. 김수현 PM님인데요. 파트에 있는 막내들 데리고 그래서 어디서 어떤 거 드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전 직원들하고 식사하는 거. 이렇게 수년째 10초 스피치를 해오고 있다는 이 기업. 얼핏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간의 공감과 이해가 싹트려면 이런 사소한 소통의 씨앗부터 심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의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본인 시스템이 돼야 이게 굴러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거죠. 우리가 아예 눈치를 못 채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초 스피치를 하면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캐치를 해야 말문이 터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들을 융합해 나가는 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해서 그냥 세대 갈등을 푸는 회사가 있을 반면 기민하게 하는 조직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소통도 얘기하고 제도적 조건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 조직적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 반면, 근데 조직적 차원이 아무리 준비가 된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여기서도 풀 게 되게 많은 거죠. 뭐 하나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기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함께 꼰대 문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런 노력은 여러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간 호칭을 없애거나 상사가 부하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리버스 멘토링 같은 제도도 있죠. 하지만 시스템 도입만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F4K입니다.
판단 중지라고 하는 에포케라고 하는 철학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이 너무 빠르면 감정을 공감하는 게 되게 더뎌지고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판단 중지는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에서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축적된 지식이나 그런 경험들을 잠시만 멈추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온 경험들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그 편견이나 선입견을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판단 중지 기본 정신인데, 지금 현재 내가 일어나는 경험은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과는 다른 경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 과거의 경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현재 경험을 방해하지 않게 잠깐 괄호 안에 묶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편 꼰대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청년팀과 중장년팀 다들 잊지 않으셨죠? 미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작 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청년팀의 촬영 현장입니다. 할 건지를 좀 일단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열띤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 중인데 어떤 영상을 만들 생각인가요?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는 컨셉으로 살짝 페이크 다큐처럼 담아내려고 하거든요. 기성세대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나중에는 그 둘의 의견 차이가 이해되고 통합되게끔. 사실 이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한 학생들이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촬영 솜씨가 능수능란합니다. 엄마. 꼰대라면 질색을 하던 청년 세대. 그들의 영상은 무슨 내용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제 또래 동년배들의 제작 현장입니다. 어이구, 여기는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는데요. 중장년분들은 꼰대를 주제로 무슨 영상을 만드시려는 걸까요? 꼰대 있어줘야 해. 가르침 필요할 거야. 이 나이 먹고 겁이 나네. 꼰대를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데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도 이제 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율동도 지금 배우고 연습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야외 촬영에 나섰습니다. 자, 큐! 꼰대로 불리는 세대인 만큼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어떤 영상이 제작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당장 2달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꼰대에 대한 생각을 담아낸 두 세대. 부디 이 영상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네, 저희 아빠 부모님? 부모님이 제 주변에서 제일 꼰대 같아요. 그래서 좀 의견 충돌도 많이 있고. 자식 입장에서는 좀 듣기 싫은 말들도 있고 하니까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잘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엄마. 응, 아빠 통화할 수 있어? 뭔 일 있어? 아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타투 같은 거 좀 하고 싶어가지고. 뭐를 한다고? 타투. 문신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뭐가 어쩐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네 오늘 마흔 살도 아니거든. 휴학을 하고
좀 여행을 가면 어떨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뭐가 잘 안 맞아? 뭘 어떻게? 아, 좀 성공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이상하고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지. 너가 진짜 지금 몰라서 그래. 이게 잔소리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의미가 있지, 태투가. 근데 너가 가치관이 변해, 사람은. 야 인마 새끼야, 기집애가 무슨 문신을 해 이 새끼야. 파라다이면 보일 거 아니야. 아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보여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여자의 그 힘들기도 하고 잠깐 쉬는 게 어떨까. 그럼 더 힘들어해라. 몇 배 더 힘들게 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만큼 내 미래가 밝지 않다 그러면 그럼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아직 시간 많아. 아유, 하지 마라. 너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자꾸 그러냐. 그런가? 그래서 나도 그냥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그냥 지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꼭 해야 됐다면 뭐 한다라면 뭐 하는데 아빠가 그거 갖고 뭐 해라 말아라 뭐 한다고서 내면 그거는 또 그것도 뭐 맞는 건 아니겠지만 엄마 아빠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 딸이 팔에다가 문신한다는데 그래 하면서 그래 잘 생각했어 할 만은 하겠니? 엄마 아빠라면 다. 아빠. 사실 이거 몰카야. 진짜? 에이 그래? 에이, 깜짝 놀랐더라 아빠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꼰대일 줄 몰랐네. 그냥 무작정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제 생각을 응원해 주시니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약간 뭉클했어요. 힘들하기보다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아빠의 가치관을 그냥 말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배려심 있게 서로 조율을 잘 해가면서 말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이랬다. 틀이 정해진 세상, 고진감래가 통하는 세상, 이미 답이 정해진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를 꼰대라고 부른다. 꼰대가 되어버렸네. 꼰대가 되어버렸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만 왔는데 그래나 그대 우리 전부 다 꼰대가 됐네. 수십 년 모진 풍파 겪어온 우리 인생 무서울 것도 없이 살아왔었는데 이게 뭔데 요즘 세상 달라졌네. 완전히 세상 돌아가는 꼴 젊은 것들 트렌드 나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너무 어렵네. 이 나이 먹고 겁이 나네. 세상이 많이 변했어. 정말로 많이 변했어. 다시 태어나서 산다고 해봐도 못 살 것 같아. 우린 절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힘든 세상에 쉽게만 생각했는데 갈등을 지켰네. 요즘 것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 그런 걸 모르고 그동안 너희를 철없게만 봤다. 우리도 벅찬 세상이 되었는데 너희는 어떨까? 그때는 맞더라도 지금은 틀리다네. 우리 시대 정답이 아니라네. 이젠 알았네. 정답이 없는 세상이네. 요즘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것들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순 없어. 천재들에게도 스승은 필요해. 김연아도 코치는 있었잖아. 길잡이 있어줘야 해. 가르침 필요할 거야. 세상이 변하더라도 아무리 잘나도 혼자 힘들어 도움 줄게. 꼰대도 있어줘야 해. 무조건 나쁜 건 아냐. 진정한 어른으로서 너희를 대할게. 그래 너 꼰대도 있어줘야 해. 꼰대 착한 꼰대는 있어줘야 해. 너희와 우리는 분명 달라.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에게 배울 점이 보일 거야. 너희가 우리를 꼰대라고 해도 좋아. 대신 도움되는 꼰대, 착한 꼰대가 되고 싶어. 우리를 이렇게 불러줘. 착한 꼰대라고. 직접 영상을 만들면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진심과 소중함을 느끼고 생각해본 시간이었다는데요. 소통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한다는 것, 그 작은 공통 분모를 시작으로 둘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보와 그다음에 대화의 양, 이런 게 대화의 질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슴을 파고드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소통을 탁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아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는 정보량이 부족해요. 가끔 뭐 지금 몇 학년인지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엄마한테 밀린다고 생각해요. 소통 능력은 훨씬 더 엄마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 아니라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꾸 막 닥달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니저 역할 합니다, 엄마는. 너 학원 갔다 와서 숙제를 했어. 너 뭐 지금 자면 어떡해? 뭐 이런 걸 이렇게 계속 하는데, 아빠는 와서 몇 마디 안 하는데 괜히 엄마 흉내를 내요. 너 너무 일찍 자는 거 아니야? 너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니까 이 자식 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거면 가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도 한번 하셔도 좋고, 위로하는 말 같은 거를 오히려 하는 것이 양보다 질에 훨씬 더 가까운 대화라. 사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다툼이 결과적으로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자양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대 갈등은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쓸모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알므로써, 이게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귀 닫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의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세대의 소리가 함께 뒤섞인 불협화음의 시대. 하지만 조금의 노력만 있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10대부터 50대까지 각기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악을 연주하려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이대가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본 건 사실 처음이에요.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많은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악기 소리도 매력적이지만 다 같이 어우러질 때 더 멋진 화음, 음악이 완성되죠. 음악이라는 게 이제 앙상블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관계거든요. 사실은 서로 들어주고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배려라는 게 되게 음악에서 그 앙상블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서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표현하고 하는 게 또 음악이기도 하고.
이들이 연주할 곡은 가수 김창완 씨가 세대 간의 삶에 대하여 쓴 곡입니다. 본격적인 합주를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나이가 다르고 악기가 달라도 차근차근 대화를 하며 조율해 나갑니다. 처음 함께해서인지 합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서로 다독이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모든 게 멋진 연주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테니까요. 지금 이번 합주에서 그러니까 조금 실수를 많이 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가다 보면 언젠가 좀 좋은 합은 무조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제. 아무래도 그 추구하는 음악도 다르고 가치관도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세대 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기 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찌됐든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하면 다 되지 않을까. 열일곱을 살고 스물셋을 살지 서른 살을 살고 마흔 살을 살지 내가 20살이었을 때 1970년 무렵